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차량이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막심한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가자 다른 차 한 대가 앞을 막아섭니다. 도망가려 후진을 해보지만 뒤따라온 차량에 부딪히고 결국 차량 4대에 사방이 가로막힌 운전자. 음주 상태로 심야에 질주를 했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그제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여성이 추격한 시민들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고 불법 유턴을 하며 달린 거리만 3.5km.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신호등이 있는 대형 교차로만 13개를 통과했고 사방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로타리 2개를 고개하듯 지나간 겁니다. 추격에 나선 시민들이 없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수상한 움직임에 발벗고 나선 시민의식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차량이 노래 소리가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여자가 신호 위반을 하고 갑자기 막 난폭 운전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세우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뭐 사람 그냥 뭐 칠거 마냥 그냥 달리면 막 어떻게든 막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살려고 갈 거 아니에요. 대형 사고를 막은 시민들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차체가 부서져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망가지는 등 피해를 입은 차량만 석 대, 수리 비만 대략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형 사고를 막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행법상 구조 행위를 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범죄의 경우 의사상자, 즉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고치거나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만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추적자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상자에 해당 안 돼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데 입법의 미비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추격에 나섰던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신고는 늘었지만 실제 적발과 보상금 지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 9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1,384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은 196건, 14%에 그쳤습니다. 또 실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 사업자는 이 기사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도내 한 법인 택시 회사에서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 3년 전 일을 시작한 김 씨는 회사로부터 부가세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나가 알기로 기사들 어려우니까 기사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주지 않나요? 김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8월 수입 내역입니다. 한 달 운송 매출액 280여만 원 가운데 LPG 충전비와 각종 비용을 제한 99만여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 외에 부가세 환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김 씨가 제주도청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 뒤에서야 업체 측은 9월부터 내역에 부가세를 표시하고 이달 초 김 씨 계좌로 한 달치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여전히 2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 세무서와 노동관청 등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노동청에 갔으니까 뭐라잖아요. 소송 걸어서 받으래. 민원인한테 소송 걸어서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관련 법에 따르면 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에게 경감된 부가세 90%를 현금 지급해야 하고 해당 현금이 부가세 경감 세액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1년 모 택시 업체가 기사들에게 부가세 4건 227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적발돼 세무서가 추징에 나섰고 업체와 세무당국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 씨가 소속된 업체는 지난 15일 제주도로부터 부가세 환급 점검을 받았지만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라는 조치 외에 별다른 조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줬다고는 하지만은 당사자들은 줬다고 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일부 기사는 자기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지 말고 아예 확실히 통장으로 입금해가지고 그 근거를 남겨라. 한편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름 중턱에 있는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는데 5개월이 지났어도 바뀐 건 없다고 합니다. 이 불법 건축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해당 토지주에 대한 형사 처벌은커녕 오히려 토지주는 이 불법 건축물이 필요하다며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 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런데 오름 중턱에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해 사용하던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제주 시내 한 오름 중턱의 무성한 나무숲 사이로 시설물이 눈에 띕니다. 감귤 농장인 이곳은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물론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곳은 어떻게 변했을까?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채 이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감귤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는 창고는 물론 농막도 그대로입니다. 고작 건축물 일부와 가림막 정도만 철거됐을 뿐입니다. 제주시는 토지주에게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고 2차례 시정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전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지만 경찰 수사는 없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에선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의 공소시효는 5년. 이미 불법 건축물이 2018년 이전에 2차례 지어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항공사진 매해 찍힌 것도 있고 몇 년을 간격으로 찍힌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현장에서 조사할 때 또 이제 어떤 행위자의 조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난개발을 막고 보전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으려면 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안 된다. 그 훼손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 사람의 눈에 잘 안 띄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더더욱 이렇게 불법이 더 횡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조만간 3차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 그러나 토지주는 건물의 일부는 철거했고 감귤 농사를 위해 나머지 불법 건축물은 필요하다며 양성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논란이 큰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제주도가 수정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4.3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사전에 재단 이사진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고 기존대로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은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제주도가 국비 확보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충영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의 계획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5일까지 모두 7차례 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제주 MBC 제주 오사카 연락선 취항 100주년 특별기획 뉴스가 제8회 학봉상 언론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본사 홍수연 김승범 기자가 제작 보도한 이 기획 뉴스는 제1제주인의 삶과 사라지는 기억, 한일 관계를 심층적으로 취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봉상은 제1동포 기업과 학봉 이기학 선생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가 서귀포시 상해일 다목적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부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와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된 행사에서는 제주도와 새마을 분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갔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43개 읍면동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화재가 전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난방용품 화재는 73건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도 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화재 원인 가운데 부주의가 53%로 분석돼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